한국 교회가 선교가 발전되어 가는 그 시기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 시기하고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어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도 이렇게 막 급격한 성장 과정 가운데 많은 명암이 있듯이 교회도 급격한 성장 과정 가운데 많은 명암이 있듯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는 가운데 선교에도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현재 말이죠. 현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24,000명입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24,000명이고 그들이 나가 있는 선교지도 170개 국가가 돼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아직도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보시다시피 물론 미국은 교회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미국에서 나간 선교사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선교계에서 굳이 이 사실을 자꾸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이 선교를 제대로 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처럼 통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인도는 기독교인도 많고 또 인구도 많지만 선교사도 많습니다. 물론 해외로 나간 선교사는 적지만 그래도 인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많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해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은 한 3번째 정도 그리고 그동안 현대 선교를 가장 많이 주도했던 영국을 한번 보세요. 영국은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많이 줄었어요. 이제 이게 유럽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자동차나 혹은 이 중요한 상품들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이 상품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 상품을 리콜한다. 리콜한다는 것은 다시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상품을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한 상품 중에는 어떤 물건들은 그 부분의 작은 부분만 고치면 돼요. 그러면 무상으로 수리하고 보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품을 소비자가 다시 쓰지 못한다면 그 물건은 폐기 처분해요. 그걸 리콜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 1선에 있으니까 더구나 이제 저는 그 한국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세계적인 선교 단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하는 선교를 보고 또 세계 선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게 와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제가 자주 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 질문을 제가 자주 던집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큰 선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하는 선교 행사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선교 행사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선교지였던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끼치는 2분의 강사를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해왔어요. 와서 이분들이 강의를 잘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강의를 잘하고 마지막 날 이분들을 따로 이렇게 2분을 앉혀놓고 한국의 모든 선교기관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선교 단체장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분들 보고 당신들 나라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들이 보았던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2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좀 민적거린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선교단체장이 좀 뭐든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해도 됩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2분이 마치 약속을 한 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한국 선교사들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올 필요가 없는지를. 자,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년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양분이 세계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경험했고 또 주변에서 봤던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이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글을 남겼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듣기 좀 싫은 말들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너무 공격적이다, aggressive,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현지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너무 일이 계획이 없이 일을 막 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이렇게 혼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함께 하는 것을 도무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정 사용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 쉽게 말하면 돈으로 선교한다는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또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예요. 내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이거 그냥 받을 수 없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가보자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와 같이 선교지에 갔어요. 어떤 선교지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분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지에서 일하는 외국 선교사를 쭉 만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작위로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좀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그 나라에서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님을 만났어. 아주 나이도 많고 아주 인텔리전트한 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분하고 내가 둘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보고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저는 교회 사역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하냐요?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저는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훈련시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점잖은 분이 갑자기 내보고 당신이 문제구만. 그래서 내가 예? 당신이 바로 그 문제.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똑똑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야. 아니, 우리나라는 한국보다도 기독교가 100년이나 먼저 들어왔는데 왜 한국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당신들은 여기 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요? 우리를 도우러 왔느냐 아니면 왜 왔냐요? 저는 따지러 갔다가 한 말 못하고 얼떨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